잠들기 전 내일장 수익의 꿈을 키우는 시간 글로벌 증시 투나잇.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이 반등의 서막일까요? 이 한 달여 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섹터가 오늘 오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의 양상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고 내일장 대비 전략도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첫 순서로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이죠.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증거를 좀 빨리 열어보고 싶어지는 날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역시 삼성전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참 오늘 같은 시장이 앞으로 계속 연결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또 오늘 같은 장세가 앞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 분명히 우리도 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삼성전자 중심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종 호재가 나온 종목들도 주가가 못 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결국에 오늘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급락세를 멈추고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도 소폭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만 나머지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 또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34일 만에 순매수입니다만 순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기관들이 한 268만 주 매수하면서 일단 기관 중심의 어떤 반도체적 삼성전자의 반등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하락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 가능성은 좀 크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 때문에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안 났었습니다만 결국에 삼성전자가 오늘 진정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연출됐습니다. GM과 테슬라 모터스의 강도 높은 실적 호전 재료를 바탕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거친 상당히 강도 높은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만큼 강도 높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 같은 불확실성 변수는 증시에 상당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가 서서히 좀 거치면서 시장이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씩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침체 양상이고 워낙에 짓눌린 장세다 보니까 전망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가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진 만큼 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장의 흐름을 꽉 막고 있던 돌을 그래도 하나는 빼냈다. 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만큼 내일 시장의 단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의 단서는요? 네, 내일의 단서는 2차 전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강한 모습 보여줬죠. 오늘 강했죠. 강했고 언급드렸듯이 그동안 보여왔었던 흐름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급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매수가 들어온 걸 가지고 크게 호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하게 그동안 기조와는 다르게 매수 기조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언급드렸듯이 그동안 지수가 더 이상 밀리지고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태고 워낙에 국내 증시가 못 올랐고 소외됐기 때문에 지수는 분명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우려감, 지수 급락에 대한 공포는 벗어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높여가야 될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주도주를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과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군들이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질문이겠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수급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 매수의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반등폭도 미약하고요. 공격적인 매수를 이끌어낼 만큼 모멘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살아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부진한 상태인 걸 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성장 가치는 많이 약화되고 있고요. 그런 약화된 상태에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갔던 시장의 수급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세는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수급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 네. 그 약화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2차 전지로 서서히 본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의 수급,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매수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진 만큼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먼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실적 자체는 뭐 전년 동기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진한 실적입니다만 전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실적이 약간씩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대체로 2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 약간씩 돌고 있는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겠죠. 저 정도의 실적 가지고 아직까지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1분기와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호전되지 않더라도 완만하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는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라든가 벤츠라든가 르노 같은 업체를 주시한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이후에 그 실적의 어느 정도 가시성이라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개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 이 시세는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 자, 제가 보고 있는 이 2차 전지 종목을 모아둔 하나의 시세판입니다.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종목들이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다 플러스권의 강세가 나타났고 종목들의 주가가 시세가 대체적으로 최소 3, 4%에서 많게는 7, 8%, 10%까지 모든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두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즈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종목들이었죠. 이들 시가총액 대표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장은 곧바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늘 들어오고 징검다리 건너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을 찌고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가 트럼프입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 그 트럼프 리스크는 기회 불가다라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분명히 나왔고요. 그 리포트들도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반등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드렸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IRA법을 폐기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저 역시도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법을 그렇게 쉽게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창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내에서도 18명 그리고 의장 합쳐가 19명 정도가 확정적으로 IRA 폐기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IRA법이 그냥 당장 폐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는 글로벌 대세입니다. 그런 대세에서 미국이 왕따가 되지 않으려면 미국 내에 자동차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전기차 시장 자체를 또 IRA법 자체를 쉽게 붕괴시키지는 못할 거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지난해보다 현행보다는 한 2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언급드렸듯이 테슬라 모터스의 이제 CEO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20에서 30% 정도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치를 보더라도 내년 이후에 전기차 시장에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주 아직은 좀 급한 부분이 있겠고 설마 혹시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가능성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단서를 통해서 이 2차 전지주로서의 강한 수급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또한 지금은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탑5입니다. 자,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5위로 올라섰는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과 자리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오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매니저님. 일단 뭐 새로운 종목이 좀 올라왔고요.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바뀌고 또 있던 종목이 더 수익을 더 내는 그런 장세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그 SK하이닉스 이 종목을 먼저 리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했고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였죠. 엔비디아를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실적 호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주가 반등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요. 일단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엔비디아 그리고 HBM과 관련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못 가고 지수가 못 가는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혼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수를 무시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지수 자체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전반적인 시장이 좋아져야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좋은 종목이 더 많이 가는 이런 장세가 연출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계속 늘리고 또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주가는 저 정도밖에 못 가는 것이겠죠. 만약에 지금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는 장이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직전 고점 넘어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결론은 뭐냐면 일단 반도체 업황, HBM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는 그 재료는 이미 다 반영됐고 이제 HBM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다 좋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여기서부터 더 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주식에 대한 추격 매수나 이런 전략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들고 계시면서 대체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20일평선이 주가가 지지가 되면서 들고 계시고 20일 이평선까지 깨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동국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국산업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서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을 이제 올해부터 공장을 가동시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해 TCC 스틸이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을 때 이 종목은 공장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니켈 고금 강판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못 갔는데요. 이제 공장을 완공했고 본격적으로 니켈 도금 강판을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원 시스템즈로 납품이 시작되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가 바로 이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지난해는 TCC 스틸이 강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이 종목이 동원 산업이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 종목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오늘 주가가 8.6%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눌림을 주고 강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기관들이 85,000주, 외국인들이 무려 18만 주 정도. 대체로 저가권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종목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매수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앤드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겠죠. 저 오늘 에코앤드림도 이제 7.9% 강하게 올랐습니다. 갔다가 눌림 폭이 좀 크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강하게 올랐고요. 역시 기관들이 11,000주, 외국인들이 43,000주. 앞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최근에 주가 조정 양상을 통해서 조금씩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전구체 국산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의 IRA법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회사의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라고 한다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겁니다. 눌림을 주고 바닥을 치고 있는 현 구간이 또 한 번의 매수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뷰로 동국산업과 에코앤드림 지금 현재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SK하이닉스는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종목 탐정 미스터 한의 내일장 발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발견 종목 삼성 SDI입니다. 네. 역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네요. 종목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죠.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듯 하면서 밀리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위치였는데요. 네. 또 한 번 이제 삼성 SDI 주가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매수 타이밍에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연이틀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급등한 부분들은 분명히 강한 호재가 될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호전과 업황 개선에 대해 기대감, 내년 이후에 캐즘이 끝나고 2차 전지 전기차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요. GM과 테슬라 모터스의 강력한 실적 호전,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해리스가 당선되건 트럼프가 당선되건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재료를 선반영해가지고 주가가 바닥을 찍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갔던 만큼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상당폭 많이 반영됐고 과도한 우려는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주가 반등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나타났던 그 흐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수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오늘 LG엔솔도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조정 양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참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가 싶다가 또 밀리고 또 밀리는 이런 굉장히 답답한 그런 흐름이 전개됐었죠. 하지만 역시 30만 원 정도에서 완전히 대바닥을 찍었고 35만 원 선에서 평균적인 바닥을 찍고 있는 과정들인데 35만 원 선을 일단 내일 정도 선에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고요. 여기서 곧바로 간다라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측면, 그동안 매수 규모보다 훨씬 더 강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34만 8,500원 제시를 들고요. 자, 목표가는 42만 원, 조금 40만 원 넘어서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절가 32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앞으로의 흐름 기대하면서 목표가 42만 원 노려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내일 방송 전에도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매주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이제 무료 방송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면 제가 방송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시장인 만큼 장 끝나고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무료 방송 진행했으니까요. 유튜브 가셔서 오늘 무료 방송 꼭 보시고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시고 매니저님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